자, 이제 185페이지 봐볼게요. 자, 이거 185페이지 우리 첫날 봤던 건데, 이제 용도 지역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제가 확인할게요.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를 대한민국에서 얘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돼. 용도를 정해 놓겠다. 너는 개발할 땅, 너는 보존할 땅에서 크게 나눌 때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로 나눴었어요. 여기 지역은 개발해라 했으니까 건물들을 막 지어놓은 거죠. 근데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좀 보존해. 근데 예로 지정하기 좀 애매하면 관리 지역으로 가자. 농림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일로 가. 그리고 도시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관리적으로 지정해요. 그럼 성격이 몇 개 있는 거네? 3개죠. 네. 그럼 여기서 얘 나눌 때 보전관리, 생산관리, 기획관리에서 보생계로 나눴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기획관리 이거 나눌 때 이 보전이라는 단어 나오면 얘 원래 어디 있던 애가 나왔냐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했잖아. 네. 이 3개 중에서 예로 지정할 때, 예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예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그럼 어느 지역에서 온 거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요 글자를 따왔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무슨 관리로 가 있어라? 보존관리. 그럼 농림지역은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에는 뭘로 일단 가 있어라? 생산관리. 도시지역으로 곧 편입을 할 건데 우리 건설교통부 옛날에 있을 때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개발하기 전에 뭐부터 짜고? 계획. 그 다음에 개발하자 했어요. 그럼 여기서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셋 중에 개발 가능성이 제일 좋은 거? 계획관리 지역.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0억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10억 있어. 그럼 내가 투자 목적으로 하나 묻어두고 싶어. 그럼 나중에 지금은 개발이 안 됐지만 나중에 개발될 땅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땅은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러면 계획관리 묻어두는 게 그나마 안전한 거죠. 예. 그나마.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다 그러면 좀 오래 인기에 볼 거다 그러면 생산관리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생산관리가 나중에 계획관리로 갔다가 도시로 갈 거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단기간에 빨리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좀 나온다 그러면 계획관리가 좋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생산관리가 더 좋아. 되게 싸거든. 어차피 나중에 계획관리로 갔다가 도시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획관리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항상 그래. 단기간에 보실 겁니까? 그러면 아유 저 약간 오래 묻을 건데요. 그럼 생산관리 쪽이 더 날 수 있으니까 계획관리 옆에 붙어있는 생산관리 쪽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수익가치,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워버릴까? 자, 그럼 이제 크게 나눌 때 우리나라 용도지역 도관, 농자. 그래서 도관, 농자 몇 개로 나눠져요? 크게? 도관, 농자 몇 개? 4개. 그래서 몇 개 용도? 4용도. 근데 도시지역을 먹고 자고 하는 지역, 일하는 지역 나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완충 공간으로 녹지도 만들어서 주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주상, 공, 녹 나눴는데 여기 관리지역은 아까 보생, 개. 보생, 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거 농림으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뭘로?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하기 애매할 때? 보존관리.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인데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거? 그 정도 개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란 뭐뭐뭐를 말한다 할 때 그 키워드가 안 나오면 틀렸네 알 정도면 돼요. 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농업과 생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제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틀렸죠? 뭐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키워드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도시지역은 주상공동 4개로 나눴고 얘는 3개로 나눴어요. 그럼 4개에다가 3개 더하면 몇 개? 너무 어려운 걸 내가 했네. 4개에다 3개 더했어. 7. 그 다음에 8, 9개잖아. 그럼 9개 용도잖아요. 그래서 4용도 9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를 또 세분했어요. 여기서. 주거지역은 전, 일, 준 했는데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해서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얘랑 똑같이. 그리고 녹지는 보생, 잔대. 절대 개발하지 말라 녹지가 보존 녹지. 농사라도 좀 짓고 있어라. 생산 녹지. 주상공 용지가 좀 부족해서 풀고 싶어요. 그럼 무슨 녹지로? 자연 녹지. 이게 좀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
상속받으면 이건 내가 받으라고 그랬고 이거 상속 포기각서 쓰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지 이거? 예. 그리고 공업하고 주거는 전일준 똑같은데 예, 주거지역은 전용도 단독주택하고 공동 나누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용은 1종하고 2종 나눴고 일반 주거는 좀 저층, 좀 중층, 중고층에서 몇 개로 나눴네? 3개. 그래서 1, 2, 3종으로. 그래서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로 지어라. 2종 일반은 중층인데 보통 조례에서 7층에서 12층 정도로 조례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는 큰 의미가 없어요? 1종 일반 주거는 의미가 없어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이어야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럼 1종 일반 주거에는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겠네. 4층 이하로 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1종에는 아파트를 지면 단독주택 쫙 있는데 아파트가 뿔쑥 있으면 1종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1종 전용 주거도 안 돼.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 아파트가 금지되는 지역 고르시오 그러면 뭐하고 뭐를 고르면 되겠네요?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 고르는 게 답이에요. 유일하게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럼 뭐하고 뭐 고르는 거예요?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 고르는 그게 문제예요. 답이고. 그럼 나머지 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는 되겠네. 그럼 다음 중 아파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고르시오 그러면 2나 3이나 준주거가 답인 거예요. 여지껏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고. 하나 더. 여기 준주거 지역이라고 그러면 주거 기능인데 다른 기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기능이라는 거는 무슨 기능만 하면 상업, 또 업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름은 주거인데 가서 보면 상업지역 같아요. 왜? 상업지역이 좀 더 비싸잖아. 상업 기능을 넣어놨으니까 다 상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준주거인데 상업 기능 같은, 상업지역 같은 데가 준주거지요. 그리고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인데 중심 업무지구고 일반적인 상업기능이고 얘는 유통기능 증진이고 근린지역의 서비스 공급이라 얘는 정의가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공업이 좀 잘 나와요. 용어정의 나오면. 환경 저해하면서 중하 공업 중심으로만 해라. 이게 뭘까? 전용공업이에요.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 공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용어 정리할 때 좀 잘 나오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공업이 중공업이에요. 베드타운이에요. 그럼 이제 용어 정리 중에서 요 정도 그 키워드 정도만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 땅에다가 이제 뭘 해놨냐면 건물을 어떤 거를 질 수 있냐 없냐도 규제해놨고 짓더라도 건물의 규모도 제한해놨어요. 그걸 건폐율하고 뭐라고 그랬죠? 용적률. 건폐율은 내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의 면적 비율이라 건축 면적 비율이라 건폐율은 옆으로 가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바닥 면적을 쌓는 거 있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우리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을 규제하는 거를 뭐예요? 연면적 규제하는 거는 용적률이에요. 그럼 내가 연면적하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규제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지어라. 짓는데 그 지역이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단란주 좀 지으면 되나? 안 되죠. 그러면 해당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짓되 규모 제한까지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게 용도 지역인데 서로 중복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이면 다 상업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무슨 계획으로 지어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용도 지역 개념인데 숫자가 여기 앞에 숫자는 건폐율의 최대 상한이고 뒤에 거는 용적률의 최대 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21개 용도 지역에 21개 아까 4, 9, 21 총 21개예요. 4, 9, 21 4, 9, 36 그러면 안 돼 이제 4, 9, 21 21개 용도마다 규제를 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는데 이렇게 매립을 하면 처음으로 땅이 생겼어. 용도 지역이 도관농자 중에 없겠네. 없을 거 아니에요? 미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규제를 좀 세게 해놨다가 풀어주는 게 맞아요? 일단 풀어놨다가 묶는 게 맞아? 일단 세게 했다가 나중에 풀어주는 게 맞죠? 그럼 도관농자 중에 규제가 제일 센 놈이? 자, 그럼 미지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제한 적용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됐답니다. 미세분됐대.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강한 놈은 누구겠네? 우리 보존관리지역 행위제한 적용해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받아요. 하나 더.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인데 한지 세분을 못했어. 미세분 됐습니다. 가장 행위제한 센 게 누구예요?
녹지 중에서 가장 센 거. 보존 녹지 바다. 근데 얘네 특징이 다 보존자 들어가네. 보존자 들어가네. 근데 얘네 특징이 전부 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다 80이에요. 80, 얘도 80이야. 그러면 앞으로 미지정이 됐다, 미세분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거 받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건폐율이 전부 다 얼마야? 20에 용적 80이다까지 알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혹시라도 지문에 기출문제 한번 해볼까? 이 기출문제를 풀면은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갑의 토지가 200제곱미터 토지인데 현재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리바이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의 토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현재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갑이 현재 건축하고자 할 때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했죠. 그럼 현재 미지정이잖아요. 미지정은 자연환경보전에서 따라갈 거고 건폐율은 아까 얼마야? 그럼 200제곱미터에 20% 질 수 있대요. 이 2는 4. 40제곱미터가 답이지. 이 되신 거예요? 두 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지정이 안 되면 미지정 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건폐율 20%인 거 아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두 단계를. 이건 이제 심화해서 푸는 문제인데 제가 심화까지 같이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알면 돼요. 미지정은 가장 센 지역 따라간다. 센 지역은 아까 제가 건폐율에 다 통일돼서 20, 용적률이 80이다. 그 정도 알면 심화 문제도 풀 수 있는 건데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하나 이원으로 외우고 하나 다음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낫어.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을 한번 써볼게요. 도, 관, 농. 자, 용도 지역이 도관농자예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 주상, 공, 노.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누죠? 전, 일, 준. 상업지역이 중, 일, 유, 근.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세 개로 전, 일, 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녹지지역은 세 개로 보, 생,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 관리지역은 세 개로 보, 생, 개. 그리고 얘는 전용은 1종하고 2종. 얘는 1종, 2종, 3종. 그래서 21개씩 제가 용도지역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들었을 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용공업이에요? 일반공업이에요? 일반공업. 환경 저해하는 공업은 전용공업. 그 정도 이제 키워드 잡으면 돼. 녹지인데 제한적 개발을 좀 허용하는 녹지는 자연녹지. 절대 개발하지 마라 녹지 중에서 무슨 녹지? 보존 녹지. 그 정도 이제 지문 읽고서 이거 틀렸네 맞았네 알 정도면 되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현재는 도시적이 아닌데 제한적 개발을 조금 허용해서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겠지. 농림지역으로 정하기 애매해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무슨 관리? 생산관리. 그 정도의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역 정의는 알았으니까 거기에 건물에 규제를 하는 규모 제한이 있는데 그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이 건폐율 보시면 이제 50하고 50이고 60이고 60이고 50이고 70이야. 잘 봐봐요. 땅이 100평 있으면 50%만 지래 여기는. 얘는 60%까지 지어도 돼. 얘는 50이고 얘는 70이래요. 그럼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100평 있었다. 전용주거다. 그럼 100평 중에 50평은 건물 지어도 되는데 50평은 공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주거지역인데 통풍돼야죠. 환기돼야 되죠. 햇빛 들어와야 되지. 건물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건물을 덕지덕지 붙여놔도 되는 곳은 일하는 지역이죠. 여러분 일하는 사무공간에서 햇빛이 들어와야지만 엑셀이 잘 쳐져? 응? 햇빛 안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지역은 건폐율을 높여놔도 되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은 90이에요. 9887이라고 90, 80, 80, 70이야. 그래서 90, 80, 80, 70인데 잘 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8이 몇 개죠? 두 개잖아. 그래서 9, 8, 8, 7이에요. 따라봐요. 9, 8, 8, 7. 이거 오늘 외울 거라니까. 21개 용도 인제 외웠는데 이제 숫자까지 외워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따라요. 9887. 9887. 그럼 9887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잖아요. 근데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전부 다 똑같아. 70이야 다. 건폐율 얼마야? 70.
공업지구 보자마자 70 이렇게 해주세요. 공업지구 얼마? 70. 70, 70, 70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이거든요. 20, 20, 20, 20, 20, 20, 20인데 20하고 20, 80인데 얘만 몇이네? 아 그럼 계획관리만 도시 바깥에서는 계획관리만 기억하면 되네. 도시 바깥은 전부 다 20, 80인데 무슨 관리만? 계획관리만 40하고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전부 다 20씩 커져 있는 거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은 땅값이 그래도 다른 땅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이겠다. 그죠? 얘는 100평 사면 20평밖에 못 짓는데 얘는 100평 사면 40평 짓잖아. 그럼 얘는 40평 짓려면 200평 사야 돼요. 그냥 최소한 땅값이 2배는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도시 바깥은 규제가 세서 다 20, 80인데 계획관리만 20% 완화돼서 40, 100이다. 이거 일단 기억해두면 되고 그럼 결론은 얘는 공업은 다 70이고 중169이잖아. 9887이면 요거 556657만 외우면 되는 거네. 556657만 몇 번 입에서 반복하면 오늘 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2번만 하면 다음 주에 건필 다 외워요. 근데 저거를 시험 보기 전날 외울 사람도 있어요. 오늘 외우면 되지. 뭐 그걸 시험 보기 전날 외워. 한번 따라해보세요. 556657 556657 9887 공업은 다 70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만 40 그럼 556657 하나만 연습하면 되겠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은 원래 얘가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건데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조례 가정하는 3단계로 정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규제가 똑같지 않아요. 이 시행령 이 범위에서 50에서 100 사이인데 서울시는 일종 전용주고 1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80으로 돼 있어. 이 50하고 100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해라 조례에서 그 범위를 한정해 준 건데 보통 우리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한선 의미가 없죠. 우리는 상한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한선 안 쓴 거예요. 상한선인데 특징이 100부터 시작하는데 50씩 커져. 50씩. 100에다 50 더하면 얼마죠? 150. 50 더하면 200. 50 더하면 250. 50 더하면 300. 근데 준주거 지역은 몇 글자네? 5글자니까 500. 그 준주거 지역만 상업 기능이 있어서 500 이렇게 하면 돼. 준주거 5글자 얼마? 500. 그리고 제일 용적률 큰 데가 중심 상업인데 1500이란 말 뜻은 대지의 15배를 쌓는 거거든요. 대지의 15배의 뜻이 뭐냐면 대지가 100평 있습니다. 100평 있으면 이거의 15배를 쌀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1500평이 나오는 거예요. 100평의 15배니까. 그러면 내가 건폐율을 50%로 하면 30층 질 수 있는 거예요. 50평짜리가 30개 있어야지 1500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50%로 안 하고 25%로 하면 60층까지 질 수 있어요. 63빌딩 같은 거. 그러니까 중심상업은 엄청나게 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200씩 빠집니다. 200씩 마이너스 하면 1500에서 200 마이너스 하면 1300, 200 마이너스 하면 1100, 200 마이너스 하면 900이야. 얘 기억하고 200씩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300인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처음 바뀐 시점이 언제냐면 마지막으로 바뀌었던 게 김영삼 정권 때예요. 김영삼 정권 때 바뀌고 못 바꾼 이유가 얘를 바꾸면 내 재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용적률이 300%였는데 500이 됐어. 엄청 땅값 올라가요. 저걸 200으로 줄였다. 300인데. 그럼 내 땅값 훅 줄어.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해지면 여러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마 저 범위에서만 정해야 될 거야. 크게 엄청난 대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범위는 아마 끝날 때까지도. 근데 이건 시행령이니까. 근데 그 김영삼 정권을 김영삼을 김공삼이라고 했어. 공삼이. 영삼이라는 03 따라 03. 공업지역은 03 300 03. 공업지역 얼마? 300. 300에서 50씩 키우면 돼. 300, 350, 400. 300, 350, 400. 이하는 다 이제 80인데 도시 바깥에서 보존할 땅인데 창고 같은 거 지려면 용적률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창고 때문에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이 둘은 100으로 해놨어요. 계획 관리랑. 100이 몇 개네? 4개, 요거까지. 그래서 4개 써놓은 다음에 딴 거 하나 쓰고 나서 다음 중 용적률 최대 상한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낸 적도 있어요. 그럼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은 해당 지역 용도 지역과 건폐율을 연결하는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
연결해놓고 90, 여기 80인데 70 연결해놓고 틀린 거 찾아 이런 거예요.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못 외운 사람은 끝날 때까지 짜증나는 거예요. 또 나왔네. 몇 개 하는 거고 나온 사람은 오케이 나왔어? 풀어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외워버리면 속이 편한 거라서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용도 지역이 21개인데 도시 바깥은 다 20, 80인데 계획관리만 40배. 그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용적률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건폐율은 5, 6, 6, 5, 7, 9, 8, 8, 7 그거보다 다 얼마? 70 끝 하면 되고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해요. 100부터 50씩 더하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에서 중심상업은 얼마씩 빠져요? 200. 1500, 1300, 1100, 900. 03. 공업지역은 얼마? 300,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기획관리만 100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3번 했는데 안 되면 내 머리가 이상한 거야. 안 보이지? 여기 봐요. 여기. 건폐율부터 5, 5, 6, 6, 5, 7, 50, 50, 60, 60, 50, 70이에요. 그리고 아까 8이 몇 개? 2개. 9, 8, 8, 7, 90, 80, 80, 70이에요. 공업지역은 전부 다. 아파. 공업지역 다 얼마? 70. 나머지는 다 20. 20인데 계획관리만. 다시 나머지 다 20 쓰면 끝나는 거지 뭐. 건폐율 다 외운 거죠? 5, 6, 6, 5, 7, 9, 8, 8, 7. 그거는 다 얼마? 70. 나머지 20인데 계획관리만 40. 100부터 50씩 더한다고 그랬어요. 100에서 50 더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적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씩 빠져요? 200. 1500, 1300, 1100, 900. 300, 03이죠. 300에서 50 더하면 되니까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 관리는 몇이에요? 100. 100. 요거 나머지 다 80, 80인데 10인데 얘는 몇이에요? 100. 100이 몇 개네? 4개 여기까지. 그래서 그럼 이제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시험 문제는 제가 유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연습을 하는데 용적률 건폐율 중에서 건폐율은 얘가 잘 나오고요. 용적률은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나올 때 건폐율은 5, 5, 6, 6, 5, 7 끝. 9, 8, 8, 7 나머지 공업은 70 나머지 20 계획관리 40. 100에서 50씩 더하면 되는 거고 준주거적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씩 마이너스요? 200, 250, 1500, 1300, 1100, 900 300, 34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관리만 100. 개발 허용되는 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가 시험장 가면 이렇게 시험지 펼치잖아요. 그럼 이제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를 빈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 칸이 없네. 이거 넘겨. 넘겼더니 또 여기 빈칸이 좀 있어. 도관농자 주상공 칸이 없네. 맨 뒤로 넘겨. 이러다 벌써 3분 가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 손을 한번 여기 펴보실래요? 오른손 펴보세요. 1 해보세요. 1 2 3 준주거 1 2 3 준주거 1 2 3 준주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1 2 3 준주거예요. 5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 20 개까지 40. 자, 1 2 3 준주거예요. 1 2 3 준주거 중1 6은 전일준이에요. 그럼 이제 이종 일반 주거다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종 일반 주거예요. 그럼 1 2 네 번째죠. 네 번째잖아. 그러면 5 5 6 6 60%네 이렇게 하면 돼. 안 그러면 또 저 쓰기 시작해야 돼. 그럼 용적률 얼마야? 그러면 100, 150, 200, 250, 250. 60에 250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연습하는 거야. 지금은 뭐 오늘 이걸 듣고 오늘 외우면 천재지요. 1년 내내 공부한 사람도 못 외우고 하는데 오늘 이거 외웠다. 여러분은 이 공부하면 안 돼. 영재 스쿨 가셔야 됩니다. 영재 스쿨 가서 과학 공부하세요. 다시 1 2 3 준주거 중1 6은 전1 준이에요. 그 세 개만 하면 돼요. 1 2 3 준주거 중1 6은 전1 준인데 건폐율은 5 5 6 6 5 7 9 8 8 7 7 7 7이에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에서 얼마씩 빠졌지?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 400. 그럼 나머지는 이제 80이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만 100 하면 되는데 처음에 안 되죠. 봐봐요, 이제. 이제 만약에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준공업. 준공업이란 말이 딱 나오면 건폐율은 70. 어떻게 알았어? 70이죠. 네. 용적률은 전일 준이죠. 세 번째잖아. 300부터 하죠. 300, 350, 400. 70에 40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써야 돼. 만약에 쓰면 또 하루 종일 또 걸려. 네. 그럼 만약에 일반 상업 지역이다. 일반 상업 지역. 그러면 중1, 유, 근이잖아요. 중1 두 번째잖아. 네. 그러면 건폐율은 9, 8, 80에 용적률 1500, 1300. 그러면 80에 1300 똑바로 써 있는지 보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연습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마다 외우는 방식이 다른데 제가 21년 해봤잖아요. 이 방식이 제일 편해. 그리고 실무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실무 나가도 써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가르치는 게 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실무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저 실무 다 해봤다니까. 전 집도 져봤고 분양도 해봤고 임대주택도 져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건폐율 이거 몇 번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뭐 이게 전문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창피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60에 80, 60에 200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더 규제를 강화해 놨을 거기 때문에 이 범위보다는 좀 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서 여기 볼 돌려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 나온댔죠. 용적률을 최대 그 건폐율로 나누면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이 친구인데 얘가 얼마 전에 땅을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의리예요. 제가. 근데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걸 얘기를 했더니 야 마침 잘 됐다. 너 공인중개사 하면 부동산 좀 알겠네? 그래서 조금 알지.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진짜 조금 아는 거잖아. 아는 척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속받았는데 야 나 그럼 내가 최대로 건물 지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봐야죠. 그거 혹시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어? 했더니 이중일반주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계산해야죠.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들어있어요. 이중일반이라고 그랬죠. 이중일반이면 1, 2, 1, 2 네 번째죠.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 60에 250, 64, 24 야 그럼 최대 60평짜리로 4층 짓고 여기 옥탑 조금 짓겠다 이렇게 하면 돼. 못 알아들었다. 이거 어떡하니? 천천히 할게요. 지금 제가 했던 게 이걸 해야 돼 이걸? 1, 2, 1, 2 네 번째잖아. 그러면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 25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만 우리 시험이 되니까 일단 시행령으로 풀고 조례는 따로 보셔야 되는데 용적률이 250인데 건폐율이 60이잖아요. 그럼 나는 64, 24잖아. 4층 짓잖아. 그죠? 그 10% 남는 거죠. 10% 남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100평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 몇 평 짓고 60평. 60평짜리 4층 짓고 이만큼 더 짓는 거예요. 야, 그냥 4층 짓고 한 옥탑으로 조금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제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외웠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근데 알아보니까 이중일반 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잘못 봤대. 일반 공업이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이라는 거야. 그럼 일반 공업이야?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해야죠. 딱 이제 또 있어 보여야지. 또 이렇게 하면 되게 없어 보여 이렇게. 잠깐만. 전일이죠. 전일 준이잖아. 전일 두 번째죠. 예? 그럼 공업은 다 얼마? 70에다가 300, 350. 그럼 70에 350, 7호, 35. 70평짜리로 5층 나온다. 야, 이렇게 해야지. 예. 지금 두 명이 또 안 됐어요. 잡아요. 전, 일, 준인데 여기잖아요. 그러면 공업은 다 70에다가 용적률은 300, 350이잖아요.
그럼 7호 35니까 5층 나오잖아요. 그럼 100평 중에 70평 줘서 70평짜리로 5층 나온다 그 뜻인데. 제 말 이해된 거죠? 10층 질 수 있어. 70%안 쓰고 35%에서 10층 줘도 돼요. 이 범위 내에서만 지면 되니까.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자, 여기 건폐율인데 건폐율이 아까 556657988777722422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옛날에 제가 24살 때 강의할 때 별배우고 다 했어요. 학교종이 땡땡땡도 해보고 자전거로 해보고 태극기가 바람에도 해봤는데 태극기가 바람에가 맞더라고. 태극기가 바람에 아세요? 몰라요 그 노래를? 그 노래에다 붙이니까 딱 맞더라고. 따라해봐요. 5566 아마 안에 나 혼자 하면 쪽팔린데 같이 556657 9887 7772 2242 딱 맞죠? 네, 옛날에 별짓 다 했었는데 다 해봤댔죠. 21년 했는데 이것도 해보고 뭐 춤도 춰보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냥 아까 한 대로 손가락 하는 게 제일 빨라. 다 해보니까 556657 9887 777 나머지 20개까지 40 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5566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외우긴 외우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556657이었으니까 12123 아예 60이다 5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 이거지. 근데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됐죠. 100부터 50씩 더하는 거야. 50씩 더하고 준주거 지역만 5글자라 500이야. 그래서 100부터 50씩 더하고 준주거 지역만 5글자 500. 그리고 1500이죠. 중심상업은 얼마씩 마이너스예요? 200씩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03 300에서 플러스 50이죠.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요 이하 80이지만 세 가지는 아까 100이었잖아요.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그럼 용적률도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 185페이지에 그 용도 지역이 거기 맨 앞쪽에 도간농자, 주상공록 1, 2, 1, 2, 3 준주거 순서대로 쭉 써 있죠. 그 맨 위에 보시면 건폐율 한도가 55, 66, 57 써 있죠. 그리고 9887, 777, 222, 2422 뒤에 22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용적률은 거기 50에서 100일 때 제가 하한선이 중요하다 했어요? 상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한이니까 100부터 더 할 거예요. 거기 185페이지 거기 용적률은 50에서 100일 때 뭐만 보세요? 100. 100부터 얼마씩 커지는지 보세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씩 마이너스? 200. 1500, 1300, 1100, 900. 03, 300에서 50씩 더하죠.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제가 아까 103개 외우자고 해서 파란 색깔로 해놨잖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키워드 제가 아까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이거 한두 번 정도 연습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암비호 특강이라고 해서 암기 비법 특강 5분 특강에서 여러분 전철 타고 올 때 한 5분 정도 집중하는 거는 되는데 30분 1시간짜리 강의는 집중이 안 돼요. 보다가 뭐 누가 뭐 자빠지거나 그러면 웃다가 깜빡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 5분 정도로 좀 짧게 찍어 놓는 강의 있을 거니까 유튜브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 오면서 한번 외우고 가면서 한번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막 앉아가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길 가면서 그냥 5, 6, 6, 5, 7, 9, 8, 8, 7 하면 옆에서 미친 사람 이런 막 볼 수 있어. 입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제가 밴드에다 자료 올려놨는데 그 프린트하고 그러면 이거 그 뭐지? 프린트 비용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밴드에다가 그 PPT 자료를 올려놓은 거니까 다운받아서 그냥 보시면 돼. 밴드는 아세요? 네이버 밴드라고 해서 네이버 밴드에서 고상철 해가지고 치면 거기 여러 개 밴드 나오는데 제 대학원 강의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원 제일 많은 거 29,000명인가 있는 거 거기 들어오면 돼요. 거기 보면 그 다운받게 해놨으니까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해서 쭉 있죠.
요거까지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제 유형 한번 해볼게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한번 할게요. 용도지역 어떻게 돼요? 그럼 크게 도, 관, 농.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빨라지면 도관, 농자 이렇게 가요. 더 빨라지면 도관, 농자 이렇게 가요. 예.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은 전일줄인데 1, 2, 3 준주거예요. 1, 2, 3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 1, 유, 근. 공업지역도 전, 일, 준. 녹지지역은 보, 생, 자. 얘는 보, 생, 개. 이 용도지역 21개죠.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5, 5, 6, 6, 5, 7, 9, 8, 8, 7. 고업은 다 70.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다 20이지. 용적률은 100부터 더했죠. 100부터 50씩 커졌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씩 빠졌어요? 200. 1500, 1300, 1100, 900. 300부터 03이니까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더 외웠네. 시험 문제 27회 문제인데 자, 봐요. 국토개입 법령상 도시지역 중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옳게. 그럼 지금 문제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하는 건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건폐율 물어봤어요. 건폐율. 우리나라에서 건폐율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이죠. 아까 90이 제일 컸었잖아. 100을 나오면 남의 땅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100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서 낮은 거에서 높은 거니까 제일 끝에가 상업적이 나와야겠네. 그죠? 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상업이 제일 큰 거잖아. 근데 얘는 보자마자 상업이 여기 나오고 얘가 주거 나오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지. 중심 상업이 제일 큰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제일 끝에 있어야지. 보자마자 1번 동그라미 찍고 웃고 있으면 진짜 그 사람 맴매해야 돼. 맴매. 1번은요. 중심 상업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니까 중심 상업이 맨 끝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왔니? 너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90인 거죠. 공업은 전부 다 70. 일종 전형은 5잖아요. 그럼 50, 90, 70이면 얘가 맨 앞에 가 있었어야지. 1번 틀린 거죠.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대로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봐. 중심상업 어떻게 가운데 나와? 이거 맛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 공업이 몇이었더라?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일단 1번 지워야 돼. 지워야 중심상업이 여기 보이는데. 제 말뜻은 이해되고 있는 거죠? 해볼까? 보존 녹지면 보존할 땅은 건폐율이 다 20. 유통상업은 중, 1, 유죠. 9, 8, 8, 80이죠. 중공업은 70이잖아. 바뀌었다. 80, 70이잖아. 2번 답 아니죠? 그러면 자연녹지는 녹지 지역은 다 20이니까 일반 상업은 중 1, 80이죠. 9, 8. 준주거는 70이잖아. 바뀌었네. 일반 상업이 먼저 나오고 공업이 뒤에 있으니까 튄 거지. 생산 녹지는 20이죠. 녹지 지역 이하는 20. 근린 상업 9, 8, 8, 7, 70이죠. 유통 상업 중 1, 6, 9, 8, 8, 80이죠. 그럼 20, 70, 80.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바로 순서로 돼 있는 거죠? 답 몇 번이 되네? 5번이 되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 한 달 뒤에 날라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30회니까 작년 문제네.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지, 이번에는 건폐율이 아니라 뭐네?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 찾으래요. 그럼 일단 답은 아마 상업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상업적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상업적 말고 얘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자, 전용 주거는 100이죠. 3종 일반은 300이잖아. 1, 2, 1, 2, 3 요거 맨 끝에 가. 안 되면 물론 피나게 해놔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일반 공업입니다. 중1 300, 350, 350. 중공업 전일 준 300, 350, 400. 350, 400, 500 얘가 제일 크잖아. 다 몇 번이네? 3번 준주거지역. 외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드디어 나왔구나. 못 외운 사람은
새끼가 외우라고 할 때 외울 걸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어차피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나왔어. 근데 올해 한번 딱 쉬었단 말이에요. 내년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르지만 계속 나오던 거 올해 쉬었으면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한번 볼까? 지금 현재 건축물의 밀집도가 높다라는 뜻은 이건 상업적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도 상업적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 띄엄띄엄 있는 건 주거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농림지역 가면 건폐율이 얼마예요? 그럼 내가 볼게. 시골 갔는데 마당이 넓어요? 집이 넓어요? 마당이 넓죠. 마당이 넓잖아. 근데 마당이 되게 좁은 거야. 불법 건축물인 거야. 20%밖에 못 짓게 해놨는데 마당이 좁고 건물이 크다. 불법 건축물이지. 시골에 놀러 갔는데 마당이 너무 넓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마당이 넓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때려. 20%야 자식아. 그럼 건폐율이 몇 프로라서 20%라서 내가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80%가 공지가 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서 얘야 이 건물 전체 우리가 200평인데 할아버지가 40평밖에 못 졌다. 나머지 그 160평이 뭐 텃밭도 있고 뭐 나무도 심어놓고 막 이랬는데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전부 다 교육자 집안이라 이런 거 위반을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법규에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농림지역에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이 범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게다가 얘 20-80인데 생산도 20-80이죠. 근데 여기는 생산관리는요 공장이 돼요. 근데 여기는 공장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지. 생산관리지역 똑같고 농림지역 똑같죠. 건폐율 용적률이. 근데 생산관리는 창고형 공장 이런 게 돼요. 근데 농림지역은 공장 지면 농산물, 인산물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농림지역에는 공장은 안 돼, 생산관리는 공장이 또 돼. 어디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거네. 그죠? 그래서 생산관리가 농림지역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제 땅이 농림지역이었는데 생산관리로 바뀐 거예요. 그럼 땅 가격이 올라가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 토지 가치는 이미 판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 중에서 단독주택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일단 단독주택을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유통상업 보이세요? 유통상업 골라 잡아 골라 아세요 이거? 남대문 시장 농수산물 유통시설에서 가락시장 뭐 이런 데가 유통상업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집 지어놓으면 시끄러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유통상업 지역에는 집을 짓지 마세요. 집 짓지 마. 이렇게 규제를 해놨어요. 유통상업 지역에서. 그리고 집 줘볼게요 여기다. 시끄러워서 잠 잘 못 자요? 못 자. 단독주택 설치 금지 이렇게 해놨어.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 공업지역인데 공해가 많이 나오는 공업이에요? 조금 나오는 공업이에요? 그럼 옆에 공해가 막 나오는데 여기서 잠을 자요 여기서. 얘 마스크 끼고 자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면 좀 이따가 이따 나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집 져야 돼?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집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음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을 고르시오 그러면 유전 골라야 돼요. 21개 중에 유일하게 이 두 곳만 안 돼.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 다 됩니다. 그럼 이제 19개를 외우는 게 낫겠네? 2개 외우는 게 낫겠네? 2개 외우는 게 19개 누구야? 열 뭐라고 했는데 누가? 19개를 못 외우니까 2개를 외우자고. 그럼 2개가 유전이에요.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은 단독주택이 설치가 금지된다. 그럼 오늘은 이거 하나 외워야지.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용도지역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유전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유통상업하고 무슨 공업이에요? 전용공업이에요. 근데 여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있어. 잘 들으세요?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이면 연립 다세대는 당연히 안 되죠. 단독이 안 되는데 연립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유전 안 되겠죠.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안 되는데 일반 공업도 안 되고요. 보존 녹지랑 보존 관리랑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안 돼요. 이걸 유전일 보부농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 유전일 보부농자.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래서 이걸 유전일 보부농자라고 그래. 안 써도 돼요. 이거 교재에 다 써 있어. 제가 나중에 깜짝 놀라요. 이거 똑같이 써 있어가지고. 오씨, 깜짝 놀랐네. 그 뭐지?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합격생 있죠. 합격하는 분하고 책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 합격한 사람하고 선생님이 같이 만드는 암기 비법 노트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이분이 다 썼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 다 했더라고요. 그걸 다시 워드로 다 쳐가지고 맞는 지문이 제일 중요하지 틀린 지문을 많이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맞는 지문 해놓고 뭘 틀리게 하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빈칸에다가 이제 잘 틀리게 하는 거 연습하는 거 노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서 암기하면 되니까 지금 이거를 막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 그 암기 노트랑 뒤에 맨 뒤에 암기장하고 중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도 옳은 지문 이렇게 해서 쭉 할 거니까 책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서 노트 필기 다 따라 쓰다 보면 놓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만 체크 딱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그때 체크했던 게 이거야. 그거 보면서 필요한 것만 나중에 적어 놓으시면 돼. 그래서 단거나 할 때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이에요. 기본서 제일 좋은 책인데 두껍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거나 이러니까 약간 좀 얇은 요약집을 이제 좀 보거나 뭐 이제 특강 교재 얇은 거에다 하나로 단거나 시키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 보는 이 기초서는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다시는 안 보셔도 돼. 얘는 지금 기초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갖고 공부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어려워했던 거 오늘 외워버리기 하려고 전 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오늘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단독주택이 안 되는지 어디에요? 그럼 유전만 기억하시라고. 기름 나는데 겁지지 마라. 유전. 유가 뭐예요? 시커드는데 유가 뭔지 몰라.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아파트 안 되는 거. 잡아요. 아파트가 안 되는 지역은 연립 다세대가 안 되면 아파트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럼 유전일 보보농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보존녹지가 모든 녹지, 보존관리가 모든 관리,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일일이 안 돼요.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유전일, 녹가농자 11, 유전일, 녹가농자 11 이렇게 하는데 왜 일종 전용은 아까 단독택 중심이라 안 된다고 그랬고 일종 일반은 4층 이하는 안 된댔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전일, 이 보호가 모든 녹지, 모든 관리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전일, 녹관농자 11인데 그럼 아파트가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유, 전, 일, 녹, 관, 농, 자, 1이 안 되는데 되게 많죠. 되는 곳이 2, 3 준주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되는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 거예요. 아파트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고르시오. 2나 3이나 준주거가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답을 미리 알고 가면 편하겠네. 아파트 나오면 2, 3이라고 해서 2, 3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에요. 아니면 준주거가 답이거나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지도가 서울시 지도거든요. 서울시 지도인데 노란 색깔이 주거지역인데 그 노란 색깔도 흐린 노란 색깔이 있고 좀 진한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이종 일반 주거가 제일 많습니다. 녹지 지역이 40%인데 녹지 지역. 상업 지역이 여기 상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여기 영등포, 구로, 김천 여기랑 성동구랑 도봉구만 있어요. 이게 공업 지역은 몇 군데 없고 상업 지역이 제일 적어 4%. 대한민국 땅에 만약 일종 전용 주거로 된 게 이쪽에 좀 있어요. 평창동이랑 성북. 거기만 일종 전용 주거 있고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거의 만나는 주거 지역은 거의 2종 일반 주거입니다. 아파트가 고층으로 돼 있으면 3종 일반 주거거나 준주거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업 지역도 여기 강남. 우리가 어디 있냐면 저희 집이 잠실 쪽이거든요.
잠실에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올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탄천 건너서 테헤란로 지나서 좌회전한 다음에 뒤쪽에 호텔에다 주차해놓고 제가 걸어왔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을 GBD라고 하죠. GBD. 여기 여의도 YBD. 여기를 이제 종로 CBD라고 해요. 그래서 3도심 이렇게 해서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 상업은 좀 많지 않고요. 거의 다 일반 상업입니다.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잠깐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걸 찾으래요. 그럼 여기 유전일, 녹간농자 1, 2는 안 되죠. 그럼 2나 3이나 준주거가 답이라고 그랬죠. 2나 3 보이거나 준주거 보여요? 2. 답이네. 예.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라 했잖아. 그럼 1종 전용은 안 되죠. 1종 일반 안 되는데 2종 전용은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답이네. 몇 회 문제야 이거? 재작년 문제네. 그래서 이제 요 대한민국 땅 안에다가 건물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확대해서 어디 가면 이런 건물은 들어있는데 이 건물은 여기서는 안 된대. 이 건물은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또 안 된대. 이게 용도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종류 제한도 합니다. 규모 제한도 하지만 용도가 여기 땅엔 돼요 안 돼요 했을 때 이게 용도 제한이에요. 아까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어디라고 그랬죠? 유전. 그럼 전용공업적으로 된 지역은 하늘에서 보면 주택이 안 보여요. 주택은 전국 다 보이거든요. 근데 주택이 딱 안 보였다 그러면 유통상업 아니면 전용공업이에요. 법에서 짓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짓는데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인데 얘네들을 아무리 눈을 뒤집고 까봐도 안 보이는 적이 있더라. 그럼 거기는 일단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디 아니면 어디 거다. 유통상업지역 아니면 전용공업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주변에 상업 기능이 없으면 거의 뭐 전용공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단독주택을 이 땅에 질 거다, 다가구를 이 땅에다 질 거다, 단란주점 이 땅을 질 거다, 세 가지가 다 허용되냐 안 되냐 이거를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요거까지 하면 용도지역 개념이 끝나요. 용도지역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용도를 정해놓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은 했잖아요, 이제. 그럼 행위제한까지 하면 이제 용도지역 전체 개념은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안 거치고 지정하는 특례가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안 거치고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뭐 결정고시로 보는 특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하지만 다른 법에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까지 하면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중요한 건 다 끝나요. 근데 가장 기초가 용도지역 21개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넣어놓은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공부해야지 이걸 안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